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실무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저희 이름 그대로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실무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우리 청구에서 일단은 그 OT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청구 실무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평가 방법은 우리 기본적으로 출석 20%, 그 다음에 중간평가, 기말평가 60%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20%인데요. 레포트 20%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이제 G클래스에다가 올리면은 우리 학생들 자료 잘 검색을 해놨다가 레포트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요거 내용은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출석관리 원칙, 그래서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요 동영상 이제 거의 2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2주 동안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지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출석 체크해서 퍼센트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성인 학습반은 동영상으로 이제 출석을 참여를 하실 건데요. 저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에는 또 실시간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 꼭 하셔가지고 이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방향하고 교재,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강보험 이론 및 실제를 건강보험 청구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험제도, 그래서 이제 20%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이제 이론 및 실제에서 이제 건강보험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그 다음에 해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교수님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우리 건강검진,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DRG라든지 이런 것들 건강보험에서 수가가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몇 년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아무래도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 이제 병원이라든지 병원 업계,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험제도 이해, 그리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주는 여기 보시면 그 진료 행위료, 그래서 이제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사료, 마취료, 행위료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엑스레이를 이제 하나 찍었냐, 3개 찍었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즘은 팍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필름 현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필름 현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전원을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이 행위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청구할 때 수가를 또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심사 청구할 때 요 산정 기준과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CS 활용하는 거, 그래서 Order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해서 그 처방 전달 시스템, 또는 EMR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요거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OCS 같은 경우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OCS가 활용을 하기 전에는 의사가 오더를 내면 다 오더지,
처방 기록지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써가지고 각과로 보냈었단 말이에요. 예, 각과로 보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OCS를 통해 가지고 의사가 오더를 내면 그게 이제 다 각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방사선과로 가고 임상병리과로 가고 물리치료실로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사가 오더를 냈는데 이게 그 OCS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전산실 다 이제 있단 말이에요. 검사실, 물리치료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니터에 뜨거든요. 의사 오더 낸 거를. 그러면 거기에서 시행을 하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가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져 있는지, 만약에 오더지가 활성화가 됐는데 체킹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을 했는데 뭐 검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전산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오더를 이제 그 보지 못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할 때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OCS 활용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건강보험 청구 실무라는 교재가 또 있기는 한데, 요 김혜찬 교수님께서 쓰신 이 건강보험 이론 및 실제에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행위진료로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거 잠깐, 이제 우리 이제 건강보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1989년 7월 1일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이제 건강보험을 하고 있다가 이제 89년대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아니면은 뭐 의료급여에서도 일종이종,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냐, 이런 이제 자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밑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가 행위별 수가제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요 의료급여 하면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이 행위에는 점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한 상대가치 점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지만, 여기 보시면 병원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병원도 사실은 뭐 비영리 재단이다라고는 하지만 수익이 제대로 창출을 해야지 환자한테 그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병원에 수익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병원이 수익성이 좋으면 최신 기계를 다시 들여와가지고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을 짧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병원 경영이 어려우면 이제 예전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보험 청구 실무가 그냥 이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봐야 될 때 건강보험 청구 실무에서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시험 보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병원 경영에 이제 어떤 이제 수익을 최대한 창출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내부 고객은 직원들인 거고 외부 고객은 우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되는 건데,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 청구 실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 다음에 요양급여 비용 산정 지침은 또 어떻게 되는 거며, 근데 이게 상대가치 점수도 그렇고 행위별 수까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상대가치 점수는 매년 바뀌고 행위별 수까지 같은 경우도 뭐 자주 바뀌지는 않지만 어떤 뭐 이슈가 발생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코로나 환자에 대한 뭐 이런 산정 지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배워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자격 관리라든지 제공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청구를 할 때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되면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 아니면 우리라든지 뭐 물리치료사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이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요, 이 수가 뭐 정책, 뭐 수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의료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우리 이제 뭐 의료관계 법규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다른 법보다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환경은 그때그때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원은 고객의 기대 수준이,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거의 뭐 99%가 이제 그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 문이 굉장히 낮아요. 예, 낮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병원 문이 낮다 보니까 고객분들,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검색해서 오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러니까 어떨 것이다, 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익 창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제 뭐 건강보험공단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심사평가원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직접 의료수가의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또 하시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꿈은 크게 가져서 내가 막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제 새로 막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이런 뭐 꿈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요구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도적으로도 또 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청구 실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뼈대는 있거든요. 예, 뼈대는 있기 때문에 그 뼈대를 잘 배워서 습득해서 이번 학기 동안 한번 내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문제 예시거든요. 네, 문제 예시인데 우리가 이제 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든지 병원 행정사라든지 건강보험관리사, 뭐 손해사정사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학생들 나중에 원하면 이제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행위료에서 주사료라는 게 있는데, 주사가 뭐 피하 주사, 피내 주사, 근육 주사, 뭐 정맥 주사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맥 내 점적 주사료라는 거는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를 점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사가 이제 정맥 내에서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수액으로 계속 떨어뜨려서 맞는 주사료에 수기료,
수기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사 자체는 이제 뭐 우리가 근육 주사냐 정맥 주사냐 해서 여기 정맥 주사잖아요. 정맥 주사 같은 경우 수액 같은 경우는 한 병이나 아니면은 포장 단위당으로 그 계산을 해요. 근데 수기료 같은 경우는요. 외래는 하루에 이 수액을 몇 병을 맞았든 수기료는 한 번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 수기료 같은 경우는 외래는 일을 한 번, 2번은 아무리 주사를 많이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1일 2회로 한정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청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외래로 오셨는데 오전에 오셔서 수액을 맞고 가셨어요. 근데 오후에 상태가 이제 뭐 아니면은 내가 뭐 환자분이 오전에 와서 맞고 갔는데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근데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후에 또 뭐 주사를 맞으러 오셨다던가. 그래도 외래는 하루에 한 번이다. 우리가 앞으로 쭉 배우시겠지만 환자분들이 동일 상병에 따라 가지고 오시면은 하루에 한 번밖에 진료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사료의 점적 주사료 수기료는 외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시간마다 라고 오더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8시간마다 하면 하루에 3번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정맥내 유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지침이 내려와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더를 잘 보고 산정 지침을 잘 확인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대가치 점수를 볼게요. 상대가치 점수라는 거는 매년 12월이 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협회, 의사협회, 그 다음에 심평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상대가치 점수를 몇 점으로 하겠다라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결렬이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상대가치 점수라는 게 우리 행위별 수까지 곱하기 점수당 단가를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23년도 거예요. 2023년도 거를 보니까 의원에서는 92.1원 그리고 병원급에서는 79.7원을 점수당 단가로 합의를 해가지고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해거 상대가치 점수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때는 심평원 히라라고 하죠. 예, HIRA. 그래서 히라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검색도 해보고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공단에서는 고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 들어가가지고 매년 상대가치 점수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행위별 수까지 하고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의원급, 그러니까 병원급으로 해볼까요? 병원급은 2023년에는 79.7원이었는데요. 자, 2024년에는 병원급은 81.2원으로 좀 늘었고, 의원급도 93.6원으로 조금 늘었죠. 얘가 막 몇백 원씩 막 몇십 원씩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청구했을 때 그 공단에서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면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가지고 몇 원씩 이렇게, 그래서 이 점수당 단가를 비교를 해보시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4년이 됐는데 2023년도인 여기 보시면 이 금액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대가치 점수가 병원급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병원급이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이냐, 그 다음에 의원이냐, 치과 쪽이냐, 한의원 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당 단가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점수당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이 조산원이에요. 예.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 이렇게 뭐 거리를 걷거나 돌아다닐 때 조산원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산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간호사인데 이 조산사의 교육을 이수를 해서 조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이 이제 조산을 업무로 하는 이제 조산원을 개설을 하게 되면 요 조산원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요즘 임산부들이 물론 이제 아이들도 많이 안 낳기는 하지만 요즘 임산부들이 조산원에서 분만을 하는 것보다는 산부인과, 그래서 병원급, 종합병원급 이런 데서 이제 그 분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조산원 같은 경우는 점수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행위별 수가제 이런 것들도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 이제 보시면 저기는 조산원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구나,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있는 게 아니라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라고 해가지고 질병 중에 희귀 질병을 갖고 있는데, 희귀 질병 중에 꼭 필요한 약이 있는데 일반 병원이나 그 약국에 들여놓으면은 이제 그 활용도가, 이게 이제 회전율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면 들여놓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의약약품 방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점수당 단가가 의원급이나 병원급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소부터 해서 보건지소, 죄송해요.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이 다르죠. 의료법, 약사법에 달라서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이제 의료관계 법규에서 법을 배우시겠지만 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또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건소, 의료원, 보건진료소 이런 게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개인이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가 낮아요. 93.5원. 이렇게 이제 상대가치 점수도 말 그대로 상대가치 점수다. 그래서 이 같이 이제 병원급이나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의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요 상대가치 점수는 한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형별 분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취업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점수당 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했잖아요. 행위별 수가제에서 이제 이렇게 코딩하는 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아까 앞에서 문제에서 보면 포장 단위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액 같은 경우가 뭐 100ml 미만이냐, 아니면 100에서 500이냐, 아니면은 뭐 1리터짜리냐. 보통 이제 100 미만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특별하게 뭐 마니톨, 뭐 이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00ml 미만짜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액이 500cc 아니면 1리터짜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여기 점수가 다르죠. 예, 금액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요 마는 마취제거든요. 예, 마취제 같은 경우도 우리 마취 같은 경우가 뭐 전신 마취도 있고, 뭐 부분 마취도 있고, 국소 마취도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학문에 의해서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마취를 할 때 만약에 수액제 이제 플루이드를 해가지고 IV로, 그러니까 이제 정맥내로 해가지고 주사를 맞을 때는 요 점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수기료 똑같죠. 예, 마취를 하든 뭐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치료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수액을 맞게 되면 외래는 하루에 한 번, 입원은 하루에 2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맥 같은 거, 이제 그 수액 같은 거 맞을 때 정맥내 유지 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예전에는 뭐 나비바늘이라든지 뭐 그 아니면 이제 그 침 있는 그대로 이제 그 수액을 맞거나 주사를 맞았는데, 요즘 이제 정맥내 유지 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트라베이너스 이제 정맥에다가 이제 주사를 꽂고, 그 다음에 쇠는 빼요. 쇠는 빼고 플라스틱처럼 고무처럼 되어 있는 것만 유지시키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회사 이름이긴 하지만 뭐 젤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사용을 하면 개당 요 점수 5.42점을 산정할 수 있다. 이게 몇 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018년도인가 그 전에는 얘가 정맥내 유지침이 일반이었어요. 비급여였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 정맥내 유지침도 보험 수가로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산정을 할 때는 이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퓨전 펌프라고 해가지고, 이 인퓨전 펌프는 이제 기계인데, 우리 학생들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뭐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수액을 맞고 있는데 어떤 기계를 통해 가지고 수액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퓨전 펌프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 수액을 1분당 뭐 60방울을 들어가게 해라. 그럼 이제 뭐 60가트 이렇게 이제 오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퓨전 펌프로 세팅을 해서 정밀하게 정확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인퓨전 펌프인데요. 이 인퓨전 펌프는 하루에 한 번만 산정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인퓨전 펌프를 1시간을 사용을 했든 뭐 아니면은 뭐 24시간을 사용을 했든,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청구를 할 때는 1일 2회 산정을 해가지고 기기당 27.08점을 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슐린 같은 거 이제 주입할 때도 우리 인슐린 그 뭐 이렇게 노블렛처럼 해가지고 펜처럼 되어 있는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절이 안 돼서 목표 혈당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꽂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자동으로 점적이 돼서 떨어져 가지고 목표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인퓨전 펌프하고 똑같이 점수, 그 다음에 1일 1회 산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정 지침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심평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혹시 이제 뭐
이거는 내가 못 봤던 건데, 잘 모르는 건데, 라고 하면은 그냥 몰라서 그냥 패스하시거나, 뭐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료실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해서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정 지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제 장수가 많거든요. 장수가 많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그 서칭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런 방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를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배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교시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